지금 이 영상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서라기보다는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싶어서 이 시간을 열어두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냈고,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자리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가볍지 않은 날들이 요즘 들어 잦아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특별히 큰 불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마음이 가득 찬 것도 아닌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걸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고,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해 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과 성취로, 젊은 시절에는 결과와 속도로, 그리고 지금은 삶 전체를 놓고 스스로를 재단하며 조용히 마음을 흔들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남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은 이유 없이 작아 보이고 이미 지나온 시간마저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비교를 멈추라고 다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자리도 아닙니다. 그저 왜 비교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쉽게 지치게 만드는지 그 구조를 아주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잠시만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 비교가 고통이 되는 이유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어떤 기준을 가져오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상태를 내 안에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 삼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며 나의 자리를 가늠합니다. 이때부터 비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 비교는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참고하는 정도로 나도 저 정도는 해봐야겠다는 가벼운 생각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늘 정리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과는 또렷하고 결과는 분명하며 그 뒤에 숨겨진 망설임과 불안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장 부족해 보였던 장면을 가장 선명하게 떠올립니다. 이미 지나온 노력은 흐려지고 아쉬웠던 선택만 마음 앞에 남습니다. 이 불균형 속에서 비교는 점점 고통의 형태로 굳어집니다. 나는 충분히 살아온 것 같지 않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다가도 누군가의 삶을 보는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는 삶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인생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만을 한 줄에 세워놓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한 줄의 비교로 내 삶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이때부터 삶은 조용히 무거워지고 마음은 이유 없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처음부터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비교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준처럼 보이고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누구나 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비교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떠오르던 생각이 어느새 마음의 기본 작동 방식이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장면을 마주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그 옆에 세워두고 조용히 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비교는 생각을 넘어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은 흘러가지만 감정은 몸과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감정으로 굳어지면 마음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괜히 불편해지고 잘 지내고 있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허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고통의 핵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비교가 언제나 현재의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교는 항상 나를 조금 부족한 위치에 세웁니다. 조금 더 잘된 사람, 조금 더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만족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다음 비교 대상이 나타나고 잠시 안도하면 곧 새로운 불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교 속에서 사는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느새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유를 내 안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실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내 삶 바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현상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비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비교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고통으로 느껴지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같은 비교인데도 젊을 때보다 지금 더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방 흘려보내던 생각이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아 조용히 무게를 더합니다. 비교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비교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의 비교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불안함 속에서도 어딘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비교의 방향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부터 비교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건드립니다. 특정한 성과나 선택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부를 한꺼번에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저만큼 살지 못한 건 아닐까? 내 선택은 옳았던 걸까? 이 길이 맞았던 걸까? 이 질문들은 정답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스스로에게 답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개 내가 부족했다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이 시간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택과 말없이 감당해 온 책임을 쉽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괜히 허전해집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어딘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충분히 해낸 것 같은데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조용히 남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이 아니라 기억을 비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억 속의 아쉬운 장면과 남의 삶에서 빛나 보이는 장면을 서로 맞바꾸어 놓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이 비교 속에서 마음은 점점 현재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비교는 더 깊은 고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착각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가 계속되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삶에는 잘 산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나뉘어 있고 그 기준은 누군가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세워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 우리는 삶을 점수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더 앞서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이미 안정된 것처럼 보이며, 누군가는 여전히 빛나는 자리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장면들을 바라보며 마음은 조용히 나의 자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대개 내게 불리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여기서 비교가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착각이 시작됩니다. 남의 삶은 완성된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아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남의 삶은 결코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안정과 여유 뒤에는 각자가 감당하고 있는 불안과 고민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반대로 내 삶은 늘 미완성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내 삶의 안쪽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설였던 순간, 후회했던 선택,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모두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교는 이 불균형을 더 키웁니다. 남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빼고 내 삶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모두 끌어올립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점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의미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하기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살아가지만 마음 안에서는 조용한 흔들림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착각 속에 있어서 비교는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부족한 상태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이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 흔히 하는 노력들이 왜 잘 작동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야 하는지를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비교가 괴롭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말아야겠다고. 이 나이에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결심은 나약함이 아니라 성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진지하게 마음을 다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피하려 애씁니다. 남의 삶이 보이는 장면을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스스로에게 이제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되뇌어 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비교는 더 자주 떠오릅니다. 애써 밀어내려던 생각이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교는 의지로 끊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고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억지로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비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또 다른 기준을 만들어 마음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나는 지금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비교를 멈추기 위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평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도 쉬지 못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는 나와 비교하고 있는 나를 계속해서 나란히 세워두고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의 평온은 강해지는 데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텨내는 힘에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통제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 때 스스로를 감시하던 시선을 거둘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비교를 멈추려 애쓰기보다 비교가 일어나는 순간을 그저 알아차리는 것. 아, 지금 이런 생각이 스쳤구나 하고 조용히 넘겨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의 중심을 조금씩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는 방법, 즉, 내 삶의 기준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이야기를 천천히 이어가 보려 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남의 삶을 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비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조금 옮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나를 평가하던 기준을 바깥에서 안으로 천천히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삶을 이렇게 확인해 왔습니다. 이 선택이 남들에 비해 괜찮은지, 이 정도면 잘 산 편인지, 뒤처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언제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답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깥에 있는 한 마음은 늘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더 나아 보이면 지금의 나는 부족해지고 다른 기준이 나타나면 다시 흔들립니다. 이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것은 질문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남들보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선택을 감당해 왔는지, 그 선택이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을지라도 지켜내야 했던 자리, 쉽지 않았지만 외면하지 않았던 책임, 그때의 나로서는 최선이었던 선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비교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의 정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득 떠오르고 가끔은 마음을 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이제 삶을 흔드는 기준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됩니다. 마음은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몸 상태, 오늘 하루의 피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비교보다 먼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삶은 누군가와 나란히 세워 판정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리듬으로 각자의 무게를 견디며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가 왜 고통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한 발 물러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흐름을 안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조용히 넘어가 보려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 이 영상을 들었을 때보다 조금은 가벼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여전히 비슷한 생각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한 번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를 없애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바꾸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비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을 뿐입니다.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알게 되면 그 생각에 전부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비교는 찾아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교를 다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당신의 삶을 부정하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남의 기준 위에 나를 올려두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와 겨뤄서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을 건너왔고 수많은 선택을 감당해 왔으며 그 나름의 무게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사실을 조금 믿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의 삶이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 버텨냈습니다.